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를 겪으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세안을 하거나 그다음에 목욕탕에 갔다 왔을 때 물에 좀 닿아 있을 때, 그럴 때 주로 진물이 터져 나오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진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좀 오래 있으면 더더구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우리가 물속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은 항상 힘들고 좀 편안한 시간,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반신욕은요, 굉장히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정말 괴로운 일이긴 한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졌을 때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확장된 틈을 타서 우리 몸의 잘못된 면역세포가 전쟁을 치르러 환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아토피를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혈액순환에 대한 개념보다는 우선 전쟁을 맞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반신욕이나 샤워를 하실 때도 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샤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목욕탕에 가시거나 뜨거운 물에 담고 계시거나 정말 이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생은 어떻게 해요? 물론 위생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쟁 때 막 목욕탕 가고 깨끗하게 씻고 막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선은 생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목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우선 목욕을 하거나 세수를 했을 때, 특히 여성분들 화장을 하거나 클렌징을 지우고 나면 피부에 약간의 자극이 생기면서 그날 생겼던 많은 피로감들 때문에 아토피가 올라오는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깨끗하게 씻는다고 여기다 마찰을 주거나 물을 오래 닦거나 그리고 클렌징 제제를 쓰거나 이랬을 때는요, 피부막이 얇아지면서 갑자기 알러지가 일어나면 피부막이 터져버려요. 피부막이 터져버리면 거기서 진물이 나오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물이 터졌을 때, 진물이 터지면 진물이 이제 피부에 굳잖아요. 피부에 굳으면 딱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딱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씻어서 벗겨내잖아요. 그럼 진물이 또 터지고 피부에 자극이 생겨서 진물 때문에 생긴 딱지를 함부로 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피부가 재생이 되고 각질이 탈락되면, 이건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탈락이 빠른데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그게 탈락이 빠르지 않아요. 항상 계속 굳어져 있고 안에서는 계속 전쟁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진물이 굳으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특히나 그 부위가 얼굴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얼굴 전체가 노란색 딱지가 딱 붙어서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에게 어떤 영양소 치료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물이 딱 터지려고 하면 느낌이 있거든요. 갑자기 얼굴이 빵빵해지면서, 피부가 빵빵해지면서 툭툭툭 터지는 듯한 느낌이 바로 들고, 만져보면 보면 아니까요. 그랬을 때 바로 냉찜질을, 그것도 어떤 식으로 냉찜질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정말 차가운 냉찜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생팩이나 얇은 비닐에다가 직접 얼음을 넣어가지고 바로 냉찜질을 한다거나, 보통 치과 치료하거나 이럴 때 받는 그 냉찜질 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요, 해보니까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예 그 유생팩에다가 얼음을 집어넣고 냉찜질을 한다거나, 그리고 조금 이상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신선식품 사면 얼음팩 큰 거 주잖아요. 그 팩으로 이용을 하시면, 그 팩은 잘 녹지가 않아서요, 사실 실온에서 몇 시간 동안도 그걸 냉찜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보기 흉하더라도 그거를 수건으로 싸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아주 시원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환부에다가, 물론 그 팩은 좀 깨끗해야 좋겠죠. 그래서 잘 씻으셔가지고 써주시고, 유생 팩 같은 거 한번 넣어가지고 쓰셔도 되시는데, 우선은 가장 시원한 타입으로 해서 직접 환부에다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진물이 정말 잦아들기 시작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알러지 부분을 몸을 시원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 이익이요, 더 클 수 있다는 임상 보고도 있거든요. 그건 어떤 원리냐면, 제가 면역세포가 혈액을 타고 혈관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환부 부위에 국소적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면요, 그 부분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서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명이 지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그 시점을 좀 줄여주고, 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막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무슨 주유소 근처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전쟁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시원하게 자꾸 열을 식혀주는 방식으로 가서 열을 내지 않아야 사실 염증 반응이 잦아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냉찜질을 하는 거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고 반신욕 하시는 거, 그거 정말 삼가하셔야 되고, 그거는 정말 건강해졌을 때 이제 그때 하시면 되시니까, 환부가 안 좋거나 붉어지거나 진물이 터졌을 때는 냉찜질팩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크게 진물이 난 적이 2번이 있었어요. 정말 세안을 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타올로 닦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거울을 바로 그때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걷는 사이에 뭐가 물이 주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땀이 흘리나? 아니면 제가 아직 타올을 잘 못 닦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 그게 진물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환자들을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제가 오늘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진물 상태가 생겼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사실 냉찜질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효과가 빨리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냉찜질 정말 잘 해주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지실 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냉찜질을 처음에는 저도 잘 안 했었어요. 그냥 얼굴을 시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집이 호수 근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겨울에 추운 날 정말 목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장을 하지 않고 밑에만 따뜻한 거 있고요. 목을 훤히 내면서 그 호수 바람을 그렇게 밤낮으로 쐬러 다니고 가까운 산에 등산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열기를 좀 식히고 나면 또 그날 또 좋아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멀리 바깥에 못 나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환부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사시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집에 있는 얼음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치료 성과가 그만큼 정말 빨라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면역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거, 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팁, 냉찜질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신선식품에서 나오는 그렇게 큰 얼음팩 직접적으로 이용해 주시면서 밤새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럴 때 어차피 잠은 뭐 괴로워서 못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얼음팩 좀 하시고, 그리고 좀 주무시면 좀 편안한 잠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진물이 갑자기 터져 나왔을 때, 열감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물론 연고를 바르는 방법도 있지만 냉찜질, 그게 정말 저는 효과를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요. 정말 의미가 있는 치료 방법이다라는 거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잘 준비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